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화요일 직송 뉴스는 뉴스라이더의 단독 배송일입니다.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 농부 김재영입니다. 지난 7월 4일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구속됐던 청년 농부 김재영 씨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날 김재영 씨가 진주에서 서울까지 1톤 트럭에 농기계를 싣고 갔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기계 반납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 측과 마찰을 빚었고요. 충돌하면서 결국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지 2달여 만인 오늘 법원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당시 불법 시위는 아니었는데 농기계가 미신고됐다 이런 네. 기사를 저희도 접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지난달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사실 농민대회에서 농민이 구속된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지난 2006년 한미 FTA 집회 이후 1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김재영 씨 구속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예, 징역형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이전부터 농민단체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목이 집중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공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예. 법원 앞에는 진주를 비롯해서 전국의 각 지역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여러 회원들이 두부를 들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간 도내 곳곳에서 김재영 씨의 석방을 호소하는 1인 시위도 있었고요. 또 각계에서 13,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석방을 염원했던 청년 농부 김재영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좀 마음이 깝깝했던 게 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네요. 경남에서 계신 분들이 계속 편지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접견을 해주셨거든요. 연대의 정들을 좀 느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7월 4일 그날에 그 집회가 엄청 폭력적이거나 이런 걸 했던 게 아니고 농기계가 가장 농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 농기계 자체를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게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구속까지 시키고 나머지 집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다분히 보였던 게 좀 안타까웠고 저희는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농민의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목소리들 모여서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목욕탕은 최고 가고 싶은데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수염을 좀 깎고 싶어요. 네, 당시 이제 청년 농부로서 네. 청년 농부 자체도 농촌에 참 귀한데 지금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자 갔었는데 네. 또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김재영 씨인데요. 1심에서 백주연 리포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책 위반자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뭐냐면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다.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김재영 씨가 당시 이제 농기계 이게 어찌 보면 생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걸 반납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꼭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추락하는 쌀값입니다. 또 농업 얘기네요. 네, 역시나 힘겨운 농촌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쌀값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주 전국 곳곳에서는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벼를 수확하고 한창 바쁠 시기인데 충남과 강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논을 갈아엎기도 했고요. 도내 진주 합천에서도 농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면서 쌀값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현 정부 농정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보이는데 쌀값 얘기는 하루 이틀 들은 것 같지 않은데 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요? 네, 80kg 한 가마니 기준으로 지난해 21만 원대에서 올해 17만 원대까지 지역별로 17%에서 18%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쌀값은 이렇게나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또 계속 오르니까요. 이 농민들이 체감하는 손실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느껴지실 텐데요. 진주시 농민회 김복근 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쌀값은 18.9% 감소했는데 농민들이 체감하는 생산비는 종자비, 육모비, 인건비, 비료비, 농약대, 기계 대여비 등을 감안하면 30%까지 올랐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의 진짜 원인은 국내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들여오는 수입쌀 때문입니다. 수입쌀이 밀물같이 밀려와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쌀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입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밀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쌀 공급이 넘쳐나니까 네. 지금 쌀값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수입쌀은 또 대체 얼마나 들어오고 있길래 이럴까요? 네, 해마다 40만 8,700톤의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쌀의 10분의 1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수입쌀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밥쌀용이나 가공용, 주정 제조업, 즉 술을 만드는 용도를 비롯해서 전체 수입 물량의 94%가 식용으로 사용된다고 거의 합니다. 다네요. 예. 이렇다 보니까 국내 쌀이 이 저가의 수입쌀과 직접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면 국내 쌀 시장 보호 측면에서 보면은 수입 쌀의 그 용도 있잖아요. 앞서 거의 다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됐으니까 네. 요거를 좀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예. 수입쌀 가운데 26%만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어. 74%는 해외 원조나 사료용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자국의 쌀 생산 기반을 좀 지키기 위해서 수입쌀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도 조정 측면에서는 이런 해외 사례가 있었군요. 네. 가까운 일본에서. 그러면 실제 농민들은 어떤 목소리로 지금 대안을 밝히고 있을까요? 우선 재고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 농민단체들이 이렇게 대책을 호소하는 와중에 이 내년도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총 규모는 677조 6천억 원이고요. 그중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5조 9천억 원입니다. 전체 비율로 볼 때 한 3.8%에 해당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예산 증가율도 약하고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 사업 예산이 자칫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정부에서 우리 농정,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진짜 정성껏 키운 벼를 이렇게 갈아엎겠습니까? 예, 야권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마침 오늘 정부가 쌀 수급 조절 관련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쌀값 대책은 올해 초가 생산된 쌀을 전부 격리하겠다. 특히 곧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서 2만 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격리시킨다. 즉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2만 헥타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1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달도 초과 생산량은 전량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수급 조절 방침을 밝혔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시점이 뭔가 종전과는 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이 통상적으로 쌀값 대책이 10월 초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예. 올해는 그보다 약 한 달이나 빨리 공개가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둘러 나온 분위기인데요. 이 밖에도 재배 면적 신고제라든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올해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재배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여보겠다. 예, 이런 의도인 것 같고 검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공급자가 시위도 하고 지금 쓴소리 내고 있는 농민들, 네. 그러니까 수요자 아니겠습니까? 함께 좀 협의하면서 해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고 농민들의 민심도 역시나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명예대로 부결입니다. 명예도로란 예를 들어서 이 창원 단감로나 네. 사천의 해양경찰 우주로, 함안의 경찰 승전로 이런 식으로 공익성이나 역사성 등을 따져서 좀 특별하게 붙이는 도로명을 말합니다. 사천의 박서진길 같은 이 사람 이름이나 역사적인 상징 등을 넣곤 하는데요. 이 창원에서는 민주화의 성지 마산 지역을 전국에 알렸던 부마 민주항쟁의 명예도로 신청이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 부마 민주 항쟁로?
뭐 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신청된 이름은 10.18 부마 항쟁로입니다. 예. 3.15 기념탑을 시작으로 해서 오동동 다리 그리고 마산역까지 총 4.4km 구간의 부마 항쟁 당시 시민들이 이동했던 역사적인 장소와 지점들을 연결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가 부마 항쟁로 신청을 최종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가 밝힌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유치와 국제교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마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창곤 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작년 하반기에 부산시가 부산대 앞에 도로를 11.6 부마 항쟁로로 명예도로 지정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난 뒤에 1년 가까이 언론과 창원시 그리고 관련 단체가 협의와 수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 신청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심의회관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달도 안 남겨두고서 다른 단체에서 중복된 구간에 명예도로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함께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딱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경쟁 구도로 만들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예, 이 내용 들으면은 뭔가 뭐 경쟁하는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좀 그 궁금증을 해소 좀 해주시죠. 사실 부마 항쟁로가 명예도로로 지정되기까지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초에 또 다른 단체의 명예도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보수 성향의 단체가 명예도로 2건을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산 어시장로와 마산 수출 자유로인데요. 이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이 신청을 했고요. 참고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예. 그때 이제 축제 명칭에 가고파를 포함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단체입니다. 예, 명예도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마 항쟁 기념 사업회만 11.8 부마 항쟁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낸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이름을 또 거론했던 보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마산 살리기 범시민 연합이고 네. 이 단체에서 당시 가고파 넣어야 됩니다라고 예, 축제에 이제 의견을 냈던 집단이고 조직이고 단체고 반면 부마항쟁 기념사업회는 가고파는 빼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대립 개념이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다 부마항쟁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양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마산 어시장로와 마산 수출 자유로 이 2건의 신청 구간이 부마 항쟁로와 2.7km 중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중복되고 네, 예. 신청된 구간을 좀 살펴보면요. 예. 마산 어시장로 구간은 서성광장 사거리에서 마산 어시장 오동동 다리까지고요. 그리고 마산 수출 자유로는 가야상가에서 어린교 교차로 마산 자유무역지역 후문 봉암 1, 3거리로 설정을 했는데요. 보통 어시장 하면 해안대로 또 수출 자유지역 하면 봉암로를 떠올리실 텐데 이번에 하포로를 코스에 포함시키면서 부마 항쟁로와 겹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원 시민들이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부마 민주항쟁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마산 어시장 수출 자유지역 뭐 하나 뺄 만한 역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 맞습니다. 의미 있는 역사들인데 그래서 구간 협의를 좀 두 단체가 잘 해가지고 다 하면 안 되냐 이런 바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구간이 사실 중복이 되면 예. 명예도로 지정 자체가 아예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중복하면 일단 안 된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양쪽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도 나름의 이유를 또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옥은 사무총장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제 구간이 겹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도로 어시장이고 수질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안 겹칠 수가 없어요. 겹칠 수밖에 없는 기라. 그럼 자기들은 조금 양보를 하면 돼. 우리 마산을 위해서. 저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전혀 방해라고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무작백에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를 그 해안도로를 끼고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행정성이 안 맞는 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자유수질이 한참 번창할 때 나는 저 해안도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항 운동이라 해가 도로마다 그 메인 도로마다 저거 다 해보면 이 마산은 오히려 이제 운동 민주운동 뭐 항쟁 좀 이런 거는 부마항쟁 그 기념사업에서 좀 피가 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엔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 김호근 사무총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각자 뭐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뭐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지역의 역사성을 알리고 또 앞으로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기억해 나가는 그런 명예 도로를 만들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칫 혹시 뭐 이념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의심을 살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역 내에서 불씨가 만약에 지펴진다. 저희 지역 소송 연구소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은 저희가 절대 바라지 않고요. 그래서 앞서 명예도로 선정하는 그 심사위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곳에 저는 투명성이 정말 중요해 보이고 어떤 좀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는 주소정보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예. 일단 이제 조명래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요. 이 관련 국장과 과장 3명, 시의원 1명, 대학 교수 등 민간위원 4명,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시의원은 박선혜 시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마산 국화축제의 가고파 명칭 변경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가고파 넣자. 네, 그러면 가고파 넣자. 예.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과 그때의 이제 결은 같았던 분이긴 하네요. 예. 자, 혹시 뭐 또 괜한 대립구도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고 그 추이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그럼 명예도로 뭐 다시 뭐 원점에 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절차로 이제 재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마 항쟁로나 마산 어시장로, 마산 수출 자유로 전부 아직은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예. 특히 2.7km 구간 중복되는 부분이 쟁점인데 서로 협상이나 양보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역사와 상징을 담아보자 이런 의미의 명예 도로권을 두고 특정 또 두 단체의 갈등 대립구도도 짚어드렸는데 지역민들 더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공론화상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속뉴스 백지원 리포터와 오늘 함께했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